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발표했습니다. 7월 달에 다소 활기를 보였던 주택 매매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한 8월 달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주택 매매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거래량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보니까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부터 좀 짚어주셔야지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국토교통부가 매달 한 차례씩이요, 주택 거래량 등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이번에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요. 네. 지난 9월에 주택 매매 거래량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네. 8월 대비 3.6% 감소했어요. 3.6%요? 네. 그러면은 예. 네, 말씀하신 대로 8월에 비해서는 3.6%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줄었나요? 1년 전에 비해서는 15.8% 줄었고요. 1년 전에 비해서 전년에 15% 비해서. 군요. 근데 이거는 조금 숫자가 크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 네네네. 생각하셔야 될 게 작년 9월이면 9.13 대책 터질 때라서 그렇네요. 네, 그때 거래량 이벤트가 좀 한창일 있었군요. 때라서요. 네. 그러면 매매 거래량이 어쨌든 지금 위축되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원인을 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은 위축된다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쭉 이렇게 늘여놓고 보면은요, 위축이라는 표현보다는 9.13 대책 이후에 꺾였던 거래량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지난해 9.13 대책 발표하고 나서 현실이 데이터에 반영되는 게 예. 작년 11월 정도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예. 지금 올해 6월 같은 경우는 거래량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준이 계약일이에요. 올해 6월 이후부터는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신고일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들이랑 같이 매매 거래를 하면은요. 네네. 6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이군요, 실제 그게. 네네 2달 정도가 걸리니까 물론 2달을 꽉 채워서 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게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2달 정도 텀이 생기는데 그 텀이 나는 거를 확인해 보면은요. 우선 전국을 놓고 보면은 2018년 11월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약효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9.13 대책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월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요. 네,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9만 3천 건 정도이던 게 6만 5천 건 정도로 줄고요. 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줄었느냐, 도대체 어디가 주요했느냐를 보면요. 네. 역시 서울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작년 7, 8월에 서울 아파트 값이 진짜 두 번 외치는 사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9.13 대책 시행한 거고요. 네. 그래서 폭등이 잡혔는데요. 이게 거래량에서도 나타나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18년 10월에 1만 1천 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11월에 4천 건 정도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려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를 보고 근래 데이터를 보면은요. 네.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그럼 전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네. 전년 같은 동월 대비로 16.4%.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전월세 늘었네요. 네, 이것도 매매량이랑은 좀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열을 넓게 보면은요, 네. 그렇게 유의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주택자들 수가 안 줄어서 그래요. 이게 주택보급률이 이미 2008년에 100%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들은 집이 없죠.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이유가요, 집을 2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택 자가 점유 비율을 보면은요, 예. 1995년에 53.3%고요. 2000년에 54.2%, 2005년에 55.6%, 2010년에 54.2%, 근래 2015년에 56.8%. 계속 50%. 절반 정도만 갖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구의 약 절반은 계속 무주택자로 그렇네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전월세를 전전해야 되겠죠. 2년마다 계약 네, 갱신하면서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놓고 보면은 네.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유의미한 절반은 건 집이 아니다. 없고 그렇죠. 나머지 절반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두 채 네. 이상 갖고 계시고 총량이 이런 변하지 식이다. 않으니까는요.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들이 좀 전월세로 몰리는 거 그러게요.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냥 대기 수요들이 몰리긴 몰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한적일 거란 말이에요. 전 국민이 거기에 몰리지 그러진 않을 않겠죠.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있지 않을 거다. 유의미한 의미는 없을 거다. 네. 그러면은 어때요? 전세가라든지 월세가 변동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전세가랑 매매가를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거 알면은 제가 여기서 방송을 안 하고 있죠. 또 네. 그런데 왜 전세난이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전세 가격 급등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아니 또 금리가 낮아지면 지역적으로는 월세 볼수 있어요. 수요가 또 네네네. 예. 지역적으로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과수요 상태예요. 언제나 전월세 가격이요. 특히 그 역세권이라든지 직주근접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아침 방송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작가님들이라든지 스태프들 그 오시려면 이거 준비하시려면 새벽에 출근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직장 근처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월세 매매가 언제든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뭐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 특히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낮은 거래량을 보이는 상황인데도 가격 자체는 뭐 16주 연속 상승이라는 좀 이상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 주는데 가격은 왜 상승하는 건가요?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아까는 그 거래량을 월로 말씀드리고 이게 주로 상승 같은 경우는 주로 나눠서 하는데 그렇죠. 16주 연속이라고 하면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월로 끊어서 보면 3개월 정도 상승한 그렇죠. 거예요. 반 정도 되겠죠. 네. 전월세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상승했고요. 그 매매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전월세 같은 경우는요. 매매가 같은 죄송합니다. 네. 올해 8월부터 상승했고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앞선 7월에 상승으로 전환됐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13 대책 이후에 줄어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거의 회복했고요. 이게 가장 주요하다고 지금 보여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한 25일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그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제 아무래도 뭐 수도권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하고 수도권, 사실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는 이유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완벽하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일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특히 공급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층위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신규 주택 시장, 두 번째는 재고 주택 시장이에요. 그렇겠죠. 신규 주택 시장은 우선은 분양 시장이고 재고 주택 시장은 이미 지어져서 지금 공급되는 시장인데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규 주택 시장의 그 분양가를 낮춰도요. 그게 나중에 재고주택 시장의 그 가격을 잡지 않으면요. 신규 주택 시장의 가격이 재고주택 시장을 추종해서 가격이 뛰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한 장치가 뭐냐면요. 우선 신규 주택 시장을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놓고요. 그다음 전매 유예 기간을 10년 정도 줬단 말이에요. 최대 10년. 그렇죠. 그 사이에 재고주택 시장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건데요. 이것들이 만약에 정부가 생각한 대로 나이스하게 연동이 된다면 잡힐 것이지만 재고주택 가격을 잡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만으로는 일부 신규 주택의 가격을 잡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평가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택 거래와 관련해서 구본기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